회장님, 긴급 보고 드립니다. 시장은 지금 한올바이오파마의 신약을 두고 계열 내 최고, 즉 베스트 인 클래스라며 축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린 잠정 결론은 다릅니다. 이 화려한 찬사 뒤에는 자칫 우리 포트폴리오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다는 판단입니다. 오늘 이 브리핑이 끝날 때쯤 회장님께서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리스크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회장님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수석 전략비서 로니입니다. 지금부터 심층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챕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숨겨진 리스크를 이해하려면 먼저 시장을 뒤덮고 있는 이 압도적인 낙관론의 실체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반박해야 할 논리가 무엇인지, 그들의 무기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시장은 이 약의 무엇에 그토록 열광하고 있는지 그 근거부터 하나씩 해보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먼저 이 기술의 핵심 원리부터 아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항체를 재활용해서 수명을 늘려주는 FcRN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항체 재활용 센터 같은 건데요. 문제는 이 재활용 센터가 좋은 항체뿐만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나쁜 항체, 즉 병원성 IgG 항체까지 재활용해서 계속 우리 몸을 공격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한올의 약은 바로 이 재활용 공장의 가동을 멈추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재활용이 안 된 나쁜 항체들은 자연스럽게 더 빨리 파괴되겠죠? 아주 영리한 접근 방식이고 바로 이 기전이 모든 스토리의 시작점입니다. 자, 회장님, 바로 이 슬라이드가 시장이 환호하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모든 낙관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왼쪽에 1세대 약물 바토클리맙을 한번 보시죠. IgG 효능, 즉 나쁜 항체를 없애는 능력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바로 여기 알부민 감소, LDL 증가, 즉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은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이는 일종의 거래가 필요한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2세대 신약 IMBT1402를 보십시오. 시장의 주장은 이겁니다. 효능은 1세대만큼 강력하게 유지하면서 저 골치 아픈 부작용은 완벽하게 제거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꿈의 신약이 맞습니다. 이 표 한 장에 수조 원, 수십조 원의 가치가 달려있는 셈이죠. 하지만 회장님, 저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데 과연 이 완벽함에 숨겨진 대가는 정말 없는 것일까요? 네, 시장이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문구에 정확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효능, 깨끗한 안전성, 편리한 자가주사.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저희의 심층 분석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강력한 효능이라는 동전의 뒷면, 즉 그 강력함 때문에 환자가 그리고 결국 회사가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가 숨겨져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고의 첫 번째 핵심, 바로 제가 효능의 함정이라고 명명한 부분입니다. 시장의 핵심 가정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나쁜 항체 IgG를 더 많이, 더 깊게 억제할수록 치료 효과는 당연히 더 좋을 것이다. 언뜻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말 같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그렇게 단순한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도를 넘는 억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훨씬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생물학적 현실을 냉정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이 숫자 80%입니다. 이 숫자를 머릿속에 각인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한올바이오파마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낙관론의 엔진이자 심장부입니다. 경쟁 약물보다 더 강력하게 IgG를 억제해서 기존 치료제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던 환자들까지 모두 치료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숫자가 가장 큰 생물학적 리스크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IgG를 80%나 인위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 이건 단순히 나쁜 항체만 골라주기는 정밀 유도탄이 아니라 우리 몸의 방어체계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융단 폭격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환자의 면역체계가 장기적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 이 표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정상인의 IgG 수치는 보통 700에서 1600 사이입니다. 여기서 80%가 감소하면 수치가 어떻게 될까요? 단순 계산만 해봐도 140에서 320 사이로 떨어집니다. 자, 이 표에서 그 구간이 어디에 해당합니까? 바로 여기, 중등도를 넘어 중증 저감마 글로불린 혈증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입니다. 회장님, 이 의학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사가 약을 투여해서 환자를 인위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면역 결핍 상태로 만든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감기 바이러스조차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상태를 약물로 계속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는 낙물의 가역성을 강조합니다. 즉, 투여를 중단하면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중증 근무력증처럼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이것은 사실상 영구적이고 의학적으로 유도된 면역 약화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기 걱정 수준을 넘어섭니다. 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폐렴이나 폐혈증 같은 치명적인 감염의 위험을 극적으로 높이는 요인이고, 이는 환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엄청난 추가 의료 비용을 유발하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 효능의 함정은 단지 생물학적인 위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환자들이 매일 피부로 느끼게 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 강력한 효능을 환자의 몸에 주입하기 위해 회사가 선택해야만 했던 아주 고통스러운 물리적인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가는 환자의 복약 수능도, 즉 치료 성공률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숫자 2ml입니다. 저 80%라는 강력한 억제 효과를 내기 위해 약물을 고농축하다 보니 한 번 주사할 때 무려 2ml라는 엄청난 양을 피부 밑으로 밀어 넣어야 합니다. 회장님,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맞는 독감 백신 주사 용량이 0.5ml입니다. 그것에 무려 4배에 달하는 약입니다. 그것도 묽은 액체가 아니라 끈적한 액체를 매번 피부 밑으로 쑤셔 넣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환자의 치료 의지를 꺾어버릴 수 있는 거대한 물리적 장벽입니다. 회장님, 이건 정말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결국 치료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사 버튼을 누를 때마다 끈적한 액체가 살을 비집고 들어가는 듯한 통증, 주사 맞은 부위가 며칠씩 퉁퉁 붓고 멍드는 불편함. 과연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이 고통을 매주 혹은 매달 묵묵히 견뎌낼 수 있을까요? 결국 환자들은 투여를 한두 번씩 거르게 될 것이고, 이는 이 약물이 내세우는 바로 그 강력한 효능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겁니다. 시장은 약의 화학적 프로파일에만 열광할 뿐, 이 투박하고 고통스러운 물리적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회장님, 잠시 숨을 고르고 두 번째 숨겨진 리스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이 좀 깊어지는데 괜찮으시죠? 이 부분이 또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최근 시장은 한올이 파트너사인 하버바이오메드로부터 중국 권리를 되찾아오려는 움직임에 환호했습니다. 무능한 파트너를 내치고 거대한 중국 시장의 이익을 이제 한올이 독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회장님, 저는 이것이 승리처럼 보이지만 결국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전형적인 피로스의 승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2017년에 계약을 맺었는데 파트너사가 개발을 질질 뜨니까 올해 초 한올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한올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저희는 항상 그 이면을 봐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한올이 왜 권리를 되찾으려 하는가가 아니라 파트너사인 하버바이오메드는 왜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약의 개발을 사실상 포기했을까입니다. 그 답은 중국 의약품 시장의 구조적인 붕괴에 있습니다. 회장님, 이 63%라는 숫자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중국에서 신약이 국가의료보험에 등재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대로 팔리려면 평균적으로 약가의 63%를 정부에 헌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0,000원짜리 약을 3,700원에 팔아야 하는 셈이죠. 하버바이오메드 경영진의 계산기는 명확했을 겁니다. 잠재적 이익의 3분의 2가 이미 날아간 시장에 앞으로 수천억 원의 임상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더 쏟아붓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그들의 후퇴는 무능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주주이익을 고려한 지극히 냉정한 경제적 판단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결론이 나옵니다. 한올이 법적인 중지에서 이길 수는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되찾아오는 트로피는 이미 금이 가고 빛이 바랜 트로피일 뿐입니다. 7년 전 계약 당시의 그 황금 시장이 아니라 수익성이 3분의 1 토막난 잿더미 시장에 대한 권리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과연 어떤 글로벌 빅파마가 거액을 주고 새로운 파트너 계약을 맺으려 할까요? 이것은 시장이 기대하는 그런 대박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회장님, 지금부터 말씀드릴 마지막 리스크는 앞선 두 가지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앞선 리스크들이 이 약을 얼마나 잘 팔 수 있을까의 문제였다면 지금부터는 과연 이 약이라는 존재 자체가 미래에도 필요할까라는 사업 모델 전체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비슷한 FcRn 약물들 간의 미세한 효능 차이를 가지고 싸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이 FcRn이라는 기술 자체를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쟁자가 조용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회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왼쪽의 FcRn 억제제는 본질적으로 구독 모델입니다. 증상을 관리하기 위해 환자가 평생 매달 구독료를 내듯 약을 맞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현금 흐름이죠. 하지만 오른쪽의 카티 치료제는 설치 모델에 가깝습니다. 잠재적으로는 단 한 번의 치료로 면역 시스템 자체를 리셋하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집안에 새는 물을 계속 닦아내는 FcRn이 아니라 아예 낡은 수도관 자체를 통째로 교체, 카티해버리는 방식입니다. 회장님, 환자의 입장에서 어떤 방식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회장님, 이것은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은 실제 임상 이상 결과입니다. MG-DADL 점수 7.1점 감소라는 숫자가 감이 안 오실까봐 설명드리면 이건 혼자서는 옷도 입기 힘들었던 환자가 거의 정상인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수준의 그야말로 극적인 개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환자의 57%, 즉 절반 이상이 단기 치료를 끝낸 후 1년이 지나도록 그 좋은 상태를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가장 심각한 증상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고통스러운 2ml 주사를 맞으며 증상을 관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몇 번의 치료로 질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약에서 해방될 가능성에 베팅하시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 질문이 한올 바이오파마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결정할 가장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만약 한 번에 끝내는 치료법이 현실화된다면 평생 구독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FcRn 억제제 시장 전체의 가치는 어떻게 재평가되어야 할까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이 시장은 결국 CART 치료를 받기에는 증상이 너무 가볍거나 비용 문제로 접근이 어려운 일부 환자들에게만 국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한올의 주가에 반영된 수십조 원 규모의 전체 시장 가정이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이며 제가 보는 가장 큰 실존적 위협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시장의 요란한 낙관론에 가려져 있던 세 가지 핵심 리스크를 최종 정리하며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최종 결정을 돕기 위한 전략적 요약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강력한 효능이라는 빛의 대가로 따라오는 생물학적, 물리적 그림자 리스크. 둘째, 승리에도 남는 게 거의 없는 중국 시장에서의 상업적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CART 치료제라는 거대한 기술적 리스크. 회장님, 이 세 가지 리스크는 개별적으로도 위협적이지만 서로 맞물려 더 큰 불합실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중 단 하나도 현재 주가에는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궁극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회장님. 한올 바이오파마가 만든 이 계열 내 최고라는 화려한 왕관이 정말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보장하는 증표일까요? 아니면 곧 다가올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기존 기술의 완성도에만 집착한 침몰하는 타이타니코의 1등석 티켓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포트폴리오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분석은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저희 분석팀의 해석이며 최종 결제, 즉 판단은 물론 회장님의 몫입니다. 더 디테일한 근거 자료는 아래 링크된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회장님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수석전략비서 론이었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